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스토리가 있어요. 상대방 남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남성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어요. 그런데 이 유부남이 집에서 나와서 산 지 몇 개월이 되던 차에 이 여성과 같이 관계를 갖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서 나는 아내와 헤어지기로 결심이 돼 있고 얘기가 돼 있어. 재산관계 정리 때문에 당장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지 못할 뿐이야. 당연히 너랑 살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.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한 6개월, 9개월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집에서 동거도 하고 거의 뭐 집에서 놀고 있는 남자를 이 여자가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. 그런 과정이 거치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사소한 문제로 문제를 삼더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너와 만나고 싶지 않아 하더니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남성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갔어요. 연락을 시도했어요. 연락하고 싶지 않대요.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헤어지자, 만나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여러 번 다퉜던 적도 있거든요. 사실은 계속 찾아가고 연락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아파트까지 찾아가게 된 거죠. 띵동 하는 순간 웬걸 아내가 나오죠. 근데 문에 딱 걸려있는 사진, 남편과 찍은 아주 아기자기한 사진이 쫙. 그러니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히겠어요? 안 뒤집히겠어요? 당연히 뒤집히죠. 이 아내와 정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한테 왔던 것인데 이제와 나의 이렇게 뒤통수를 쳐라고 해서 이제 눈이 뒤집혀버린 거죠.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. 누구? 아내. 남편이 가출을 했던 건 사실인데 얘가 무슨 뻘짓거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웬 여성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남편과 사귀는 사이라니 어쩌느냐면서 막 집에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려요.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. 경찰을 불렀더니 당신은 이래저래 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돌아가세요. 그리고 이거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. 오지 마세요. 라고 해서 잘 안내를 받고 경고장 발부받고 끝났는데 술에 만취했잖아. 그날 새벽에 우리 남자친구한테 이메일과 문자와 전화 시도를 계속해. 그리고 그 다음날에 날이 밝아서는 회사 앞까지 또 쫓아가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. 뭘까요?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에요. 그 직전에 했던 행동도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명시적인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타당한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, 회사, 아니면은 문자, 전화 등등을 통해서 계속 접근하고 찾아가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 범주에 포함됩니다.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 밤에 그 사단을 일으켜 놔서 경찰한테 경고장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도 계속 이메일, 문자, 전화 그리고 찾아가기까지 또 해. 앞에 건은 저도 모르겠어요. 근데 뒤에 건 100%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에요. 제 생각에. 어떡합니까? 이 의뢰인의 특이사항이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.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2년 남은 상태더라고요.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.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뢰인은 뭐 아니면 도밖에 안 나와요. 형사처벌은 벌금 아니면 실형, 그리고 집행유예 취소되고 그 집행유예에 딸려있는 징역형을 합산해서 살아야 돼요. 동종의 범행이에요. 더군다나 폭력적이고 협박하고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는 어떤 동종의 범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이 의뢰인은 정말로 억울하겠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삼았어요. 어떤 포인트를 삼았을까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포인트와 아마 유사할 겁니다. 이 사건의 경위에 엄청 집중을 한번 해봤어요. 이 여성 입장에서 법률혼도 아닌 솔로 입장에서 외간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쉬하고 자기는 유부남인 걸 밝히고 그 와중에 헤어지기로 했고 가출한 것까지, 동거하는 것까지, 그것도 1, 2주도 아니고 몇 개월 이상. 남성, 여성 할 거 없이 이건 이성이면 흔들릴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 남성이에요. 근데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? 남성한테 책임이 0%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아니요,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여성 편을 억지로 드는 게 아니에요. 남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이 여성의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목격 증언을 좀 확보하고 그 전에 나눴던 카톡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으로 더 많은 정황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. 뭐냐면 상대방과 자주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했던 사실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약속 아닌 약속, 나는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야, 난 너랑 사귀어야지, 자기야 어쩌고저쩌고 등등 이런 간접 정황까지 모두 추려서 경찰 조사 때부터 스토리텔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. 근데 이때도 양날의 검은 좀 있어요. 왜? 수사관도 사람이니까 남성이 걸릴지 여성이 걸릴지도 문제고
이 사람이 T인지 F인지도 또 수사관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리텔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 결국 상간녀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물론 그게 사건의 범죄 성부, 범죄 성립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수사를 하는 자 입장에서는,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고 사건의 경위이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전공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. 그거에 집중해서 여러 간접 정황 자료를 만들고 반성 태도를 취하며 상대방한테 사죄 태도를 취했고 모든 정상 자료와 함께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은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논했고요. 결국 와이프한테 찰싹 붙었죠, 지금은. 그 상황에서 이 여성분은 끝까지 본인의 스토리텔링과 사죄 제스처, 진심으로 반성한 태도를 취해서 결국 검사가 합의도 안 되는데 기소유예를 줬어요. 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여성을,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해악의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서 그 전에 벌금 전과가 몇 번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. 너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는데 이번 한 번은 봐줄게요. 지금 말씀드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포인트는요, 여러분,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범행을 했을 때 또는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갖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선 한 가지만 명심해 주세요. 포기하지 마시고 그 본인이 설정한 방향, 정확한 정당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과정을, 방향을 설정하고 그 어떤 정성 자료를 만드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, 사실.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사실 가능한 영역일 거예요.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희한테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이종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법무빈 여운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. 성심성의껏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.